연초제조창 비리 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매입가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새누리당 충북도당 위원장에 합의 추대됐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지휘탑을 맡게 됐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방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외자유치 재탕 논란에 꺼진 불씨를 살리는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성추문 피해 여성의 사진 파일을 만든 청주지검 검사 등이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외부로 유출시킨 실무관은 정직 처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뉴스데스크 충북 세종 소식입니다. 청주시 연초제조창 비리 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매입가를 둘러싼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0년 KTNG에 연초제조창을 35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토지가 3.3제곱미터에 45만 원씩 240억 원, 건물값이 110억 원가량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최진현 시의원은 이 같은 감정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50년이 넘은 공공건물은 통상적으로 건물 가격이 없고 오히려 철거 예상 비용을 100억 원가량 KTNG에서 받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 의원의 계산대로면 연초제조창 적정 매입가는 140억 원 정도로 실제 매입가의 절반도 안 됩니다. 최 의원은 감정가를 부풀린 의혹에 대해 시의회 차원의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자체 내 시스템 개혁을 위해서라도 조사특위 구성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되겠다. 시의회의 조사특위를 꾸리려면 재적의원 3분의 1이 발의하고 과반이 동의해야 합니다.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수사 중인 사안에 특위를 꾸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어 실제 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한편 전국 공무원 노조 청주시 지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장직을 걸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한범덕 시장에게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 위원장에 남부 3군의 박덕흠 의원이 합의 추대됐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충북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은 오늘 신임 도당위원장에 박 의원을 만장일치로 합의 추대하고 오는 19일 운영위원회를 거쳐 중앙당에 정식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충북에서 새누리당은 현역인 박덕흠 의원이, 민주당은 원외 인사인 김종률 전 의원이 도당위원장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됐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오늘 방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해외 기업과의 투자 양해각서 재탕 주장에 대해 꺼진 불씨를 살리는 과정이라며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시종 지사가 방미 기간에 맺은 마그네스쿨과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 MOU는 2009년에 이어 두 번째, 세포치료제 기업 티슈진과의 MOU는 지난 2006년과 2009년에 이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같은 협약을 두세 번씩 갱신하며 재탕 논란을 불러왔지만 외자 유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원정 지사님과 정우택 지사님이 뿌린 불씨가 꺼져갔었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살리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오송 역세권 개발에 관심 있는 잠재적 투자자를 만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 그때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충북의 역량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투자를 누구한테 하느냐 이런 문제는 캐피털사가 나중에 만약 한다 그러면은 국내의 다른 어떤 건설 회사나 이런 데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야 될 겁니다. 지난 2006년 이후 충북의 외자 유치 MOU 이행 실태를 따져봤더니 26%는 중간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MOU가 치적사기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내실화를 다지는 일이 중요합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청주시가 오송 역세권 개발 사업 출자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이종윤 청원군수가 오늘 시의회를 방문해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종윤 청원군수는 청주시의회 의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오송 역세권 개발 사업은 통합 청주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출자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오는 20일 정례회에서 안건을 다룰 예정이지만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반대하고 있어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인이 하나 되는 축제 제52회 도민체육대회가 오늘 음성에서 개막했습니다. 한승원 기자입니다. 제52회 충북도민체육대회가 음성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복지의 땅 음성에서 하나 되는 도민체전 표 아래 12개 시군에서 4,4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음성에서 대회가 치러지는 만큼 대회 식전 공연에서는 음성의 기상을 표현하는 가무제 전투 공연과 꽃동네 설립 시초인 고 최기동 할아버지를 기리는 현대 품바 무용이 이어졌습니다.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했고요. 도민 모두가 화합해서 모두 참여하는 그런 축제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시범 종목이었던 수영과 바둑이 정식 종목으로 포함됐습니다. 시연 종목으로 실내 조정과 민속 경기의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 모두 26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종합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초등부 육상과 태권도, 씨름, 축구도 올해 정식 종목이 됐습니다. 어린 꿈나무 육성을 해서 우리 엘리트 체육을 좀 발전시키자 하자는 뜻에서 이걸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습니다. 지난해 종합 우승은 개최지였던 충주시에, 2등은 청주시에 돌아갔습니다. 이번 도민체전의 영예의 종합 우승은 어느 시군으로 돌아갈지 이제 사흘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 요즘 도심 속 텃밭 가꾸기가 열풍입니다. 건강한 먹을거리와 자연을 찾는 도시 농부들 덕에 삭막한 도시 구석구석이 푸른 텃밭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조일성 기자입니다. 권영석 씨는 텃밭에서 채소를 따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텃밭은 아파트 안방 베란다. 매일 아침 갓 따낸 상추는 야채쌈으로, 케일은 향긋한 녹즙으로 식탁 위에 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채 신선한 거를 채취를 해서 녹즙을 갈아 먹으니까 굉장히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도 작은 농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손바닥만한 자투리 공간에 토마토와 옥수수, 가지, 고추, 땅콩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잡초를 뽑고 흙을 매만지고 텃밭을 가꾸는 일은 동네 어르신들의 작은 낙입니다. 저녁에 꼭 운동하려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이거 보면서 저기는 또 저 땅콩 심고. 지자체까지 나섰습니다. 이산화탄소 줄이기 프로젝트로 시작한 한 주민센터 옥상 텃밭. 이젠 주민들에게 살아있는 자연학습장과 무공해 식탁을 선물로 주며 톡톡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신기해하고 견학도 많이 와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고요. 관내 어르신들께서도 무공해 채소다 보니까 드시면서 너무 좋아하고 자주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먹거리를 저렴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도시 속 텃밭은 2년 사이 전국적으로 5배 넘게 커졌습니다. 초보 농부들이 만들어내는 손바닥 농촌이 도시 곳곳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울선입니다. 살아있는 화석으로 알려져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받던 긴꼬리 투구새우가 요즘 도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청정 지역이 늘면서 나타나는 생태 복원의 반가운 현상입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괴산의 한 논. 벼 사이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작은 생물체들이 이리저리 헤엄쳐 다닙니다. 언뜻 올챙이처럼 보이는 이 수생생물은 3만 5천 년 전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 살아있는 화석으로도 불리는 긴꼬리 투구새우. 한때 멸종 위기종으로 보기조차 힘들었지만 몇 해 전부터는 흔히 관찰됩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이곳에서 긴꼬리 투구새우는 올해 유난히 더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하게 생겨서 이렇게 뭔가 자세히 관찰을 했더니만 올챙이하고는 또 생김새도 틀리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그게 긴꼬리 투구새우로 나오더라고요. 긴꼬리 투구새우는 먹이를 찾기 위해 진흙을 휘젓기 때문에 잡초와 해충 발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 일본에선 우렁이 대신 투구새우 농법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긴꼬리 투구새우가 다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논생태 환경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 투구새우의 귀환은 건강한 생태계의 복원을 알리는 또 다른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검사 성추문 피해 여성의 사진 파일을 만든 청주지검 검사 등이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1월 피해 여성의 사진 파일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유포되게 한 청주지검 소속 A 검사에게 감봉 6개월을, 같은 기간 해당 사건을 무단 열람한 산하지청 소속 B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고소를 취하해 경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진 파일을 외부로 유출시킨 실무관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3년 전 발생한 수십억 원대의 오창신협 불법 예금 인출 사건 주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1 형사부는 전직 건설회사 대표 44살 조모 씨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10달 동안 오창신협 여직원과 짜고 고객 돈 22억 원을 불법 인출에 챙기고 수십억대 하도급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충북의 올해 장마가 지난해보다 열흘 정도 빠른 다음 주 화요일쯤 시작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장마 전선이 세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느리게 이동할 것으로 예상돼 비가 내리는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북의 지난해 장마 기간은 19일로 평년보다 13일가량 짧았습니다. 청주국제공예 비엔날레 조직위가 에너지관리공단 충북지역본부와 함께 부채를 소재로 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청주 한국공예관에서 열리는 시원한 바람 전에는 공예와 서양화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제작한 부채 작품 50점이 선보입니다. 충북 세종 소식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